안녕하세요. 대우건설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현재 시장 상황,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거 도대체 언제 바닥을 보는 거냐? 이거 괜찮은 거 맞냐? 나 오늘 매수하기는 했는데 지금 괜찮은 거 맞냐? 좋은 자리 매수한 거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대리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우건설은 지금 자리 충분히 좋은 자리에 잘 매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우건설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언제쯤 상승을 할지, 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이 시장 흐름 자체가 커다란 조정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삼전하고 하이닉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삼전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조정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건설도 밀려나고는 있는데 이 문제가 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대우건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그저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코스피 자체의 파샤를 봤을 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시총 1, 2위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를 주도를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밀려버리면은 시장이 다 같이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아주 화려했죠. 하락을 하는 그 형태 자체가 굉장히 화려했는데 일단은 매도 사이드카 오전 중에는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고 그죠. 그리고 오후 중에는 심지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이 되면서 매매 자체가 정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방어를 하려고 정지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내려갔는데 그 움직임 자체가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둘이 너무 강하게 밀려버리면은 그냥 시장 전체가 그렇게 흔들려 버리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이 일단은 하락세를 멈춰야만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당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락세가 멈춘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추가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추가로 살짝 더 밀려날 수가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돈이 결국은 다른 종목들로 풀려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풀려나기 전에 즉 돈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이미 밀리고 있는 시장이죠. 밀리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바닥을 확인을 하려는 그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최근 들어서 공매도를 일단은 많이는 하고 있는데 잔고 자체는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이 잔고를 유지를 하거나 조금이라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닥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 바닥 확인을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조금 더 위쪽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쇼커버링을 쳐서라도 한 번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개파락을 하면서 내려온 다음에 양봉이 잡히고 있을 때는 이제 여기가 바닥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남은 이번 주 동안 공매도를 조금 더 하면서 찍어 누를 수도 있어요. 뭔가 양봉이 잡히면서도 못 올라가고 눌리고 좀처럼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들어와 주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들어오고 그리고 양봉을 어떻게든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곧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움직임이 잡히기만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갑자기 이 바닥 구간을 지나서 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갑자기 치고 올라가다가 장대 양봉을 터트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바로 직전에 6월 초 중으로 넘어갈 때 그때쯤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을 유지를 하다가도 한번 강하게 눌렸죠. 개파락을 하면서 밀려 있다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올라가려다가도 눌리고 있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버틴다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버텨주기만 하면은 갑자기 퍼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장대양봉이 터질 수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바닥 확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지금부터 계속 바닥 확인을 할 건데 그 가장 좋은 수단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공매도를 하는 게 제일 낫죠. 그래도 그래서 공매도로 찍어 누릅니다. 찍어 누르면서 계속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하다 보면은 결국 올라가면은 다시 누르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바닥인지 눌러보고 하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공매도 잔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는 올라간다라고 해도 17,500원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라간다 해도 다시 눌리고 올라간다 해도 다시 눌리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 움직임 자체가 우리 진짜 답답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올라가려 하면은 못 가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공매도 잔고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쌓여 있다가 이제 한 번이라도 매수세가 잡히면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때부터 갑자기 떡떡떡 올라가면서 심지어 이 중간에 쌓아 놨었던 공매도 잔고들도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 확인하고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우리 또 그렇죠. 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참아오다가 버티다가 또 양봉을 한번 나오게 되면은 장대 양봉 잡히고 매수세 잡히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거래량이 그날 그 순간에는 따라 붙게 됩니다. 왜냐? '와 나 여기서부터 매수했는데 계속 하락하네.'라고 버티셨던 분들이 양봉 한번 보시고 '일단은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주도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량이 터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일단은 한번 매도를 해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앞으로 남은 주 동안에는 '지금 자리 버틴다.' 이 15,400원 위에서 어떻게든 지지를 해내면서 17,500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서 쪼끔이라도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윗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평단가 쪼끔이라도 낮추시면서 약간이라도 눌러 두시면서 준비를 해 두셔라. '아 그런데 나는 지금 더 이상 매수할 자금이 없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지금 당장 매도하시는 그 고민을 넣어 두세요. '평단가 조정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21,800원 그 이상까지는 노려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 붙어주기만 하면은 장대 양봉 쫙 쳐주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타이밍을 잡으셔 가지고 물량 정리를 한번 하셔라.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면 물량 정리를 한번 하시고 '아 근데 투자한 기간에 비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너무 아까워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여기까지 눌렸죠. 올라갔죠.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것은 결국은 공매도 잔고를 숏을 치면서 올라간 거죠. 숏 커버링을 치면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눌리게 되면은 또 이 17,500원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바닥을 확인을 하지 않고 더 누른다. 그렇게 되면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로 더 눌려서 지금 자리까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즉 기회를 다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잡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는 한번 매도하시자. 왜냐? 앞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전의 움직임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치고 올라가도 거래량 붙어주면서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해도 다음 날이면 눌리고 있죠. 이게 다 왜 때문이다? 여기서 어차피 쇼커버링 쳐서 올라간 거다 보니까 에너지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로 다음날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하면은 눌린다. 눌리기 때문에 이 눌리기 전에는 피하시자.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잡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오대리가 미리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영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은 다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오대리가 터지면 일단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바닥에서 에너지 쌓는 것, 멈춰 있는 것을 기다려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거래량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이번에 터지면은 이 자리까지도 노려보실 수 있다. 전부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디테일하게 잡아가시려면은 영상으로 흐름 자체는 다 잡으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최대한 터지는 그 순간을 잡으시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문자로 장중에 받아보시고 매도를 하시라고 이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자 어떻게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하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량 우리가 기다리던 그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줬을 때 그때 일단 한번 물량 정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흐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 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일단 저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험난한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토방을 살짝 보고 왔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대우건설은 잡주라서 저 바닥까지 돌아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대우건설은 지금 작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모멘텀 쌓아갈 내용들이 지금 아주 많이 있는 상태예요. 새롭게 생겨난 상태죠. 일단은 뜻하지 않게 우리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 쪽에 이제 재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들려온 좋은 소식. 이번에 대우건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건설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전부터 21년부터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중동, 이라크에. 이라크 안에 그들이 만든 신항이 있어요. 새로운 항구가 있는데 거기랑 운카스르를 연결을 하는 62km 규모의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준공을 했다. 지금 무슨 뜻이죠? 완공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완공도 하고 보수 공사까지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거대한 규모의 공사를 하나를 잘 마무리를 한 거죠. 중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주에 들어갈 때 대우건설이 물망에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렇죠. 이런 시설들 때려 얻어 터졌습니다. 이란한테 골고루 얻어 맞으면서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남의 나라 전부 다 시비 걸고 그러면서 부쉈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재건을 할 때는 기존에 만들어줬던 업체한테 맡길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데 대우건설은 중동 쪽에 이미 이런 공사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란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재건이 들어갈 때 대우건설이 새로운 호재를 수주를 많이 따낼 수도 있으니까 그 기대를 해보셔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빅베스 단행하면서 일단 재고 물량이라 그러죠. 이게 조금 소비재 기준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재고 물량 같은 거죠. 그것을 덜어내면서 일단은 재무적인 부담 자체를 덜어낸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지금 반도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AI 때문이죠. AI.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하여튼 AI 굴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반도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수주를 많이 받고 많이 만들고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온 겁니다.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올 거예요. 실적 잘 나왔는데도 삼전도 마찬가지죠. 어닝 서프라이즈 또 터졌는데도 그냥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I로 인해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결국 얘네들 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전기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전기 공사하려면은 제일 좋은 게 뭐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를 마음에 들 정도로 구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나라는 저 땅덩어리 엄청 넓으면서 사람이 인구 밀도가 적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이 이런 인프라도 그렇고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시설을 만드는데 거쳐야 되는 승인 단계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나라들은 이 전기를 어디서 뽑아와야만 하느냐, 앞으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어디서 충당을 해야만 하느냐. 결국은 여러분 무엇이다? 원전이다, 원전. 오데리는 원전론자입니다. 원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원전을 건설을 하려면은 아시죠, 여러분? 대우건설이 이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은 벌써 기존에
원전 건설을 했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다시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원전에 대해서도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질 겁니다. 새로운 수주 모멘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6월 한 달에 이 변동성, 이 미쳐버린 변동성이 결국 주가를 여기까지 눌러버리고 말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버티고 있는 자리는 이전에 올라가면서 머물렀었던 그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는 그래도 다른 자리들에 비해서는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지해낼 가능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오데리가 그래서 이 고점에서부터 강조드렸었죠. 밀려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진짜 최악으로 눌리면은 여기까지 눌린다. 근데 진짜 지금은 최악으로 눌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지를 해내면서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흐름 좀 기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구간은 어차피 중장기 포지셔닝 잡으셔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무섭다라고 하시면은 단기 급등이라도 한번 이용하셔서 그때라도 한번 매도하셔서 물량 정리하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전고점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도 7월 들어서 순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물량 싹 뺏어가고 있죠, 다시.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은 바닥 언저리는 맞다. 그러니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하시면서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곡이니까 조금만 잘 버티시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 그리고 계좌의 준비도 좀 단단하게 하시면서 잘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대우건설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기원, 우리 진짜 절실하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죠? 상승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모델이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델이었습니다.